늦은 밤 침대에 누웠지만 가슴 한구석이 체한 듯 답답합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부탁을 하는 동료에게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네, 제가 해볼게요라고 답했던 순간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나왔음에도 종업원이 무안할까봐 그냥 먹겠다고 웃어 보였던 장면.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말합니다. 참 착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하지만 정작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칭찬이 달콤하기보다는 무거운 쇠사슬처럼 느껴지지는 않나요? 착한 사람들은 늘 타인의 기분을 살핍니다. 대화 중 침묵이 흐르면 마치 자기 잘못인 양 안절부절 못하며 화제를 찾아 헤맵니다. 누군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나 때문인가? 라는 생각에 종일 가슴을 졸입니다. 정작 내 기분이 어떤지, 내 몸이 얼마나 지쳤는지는 뒷전입니다.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면서도 자신의 쓰레기는 비울 곳을 찾지 못해 마음 깊은 곳에 켜켜이 쌓아둡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당신은 오늘 정말 피곤합니다. 일주일 내내 야근했고 겨우 얻은 휴식 시간입니다. 그때 친구에게 연락이 옵니다. 나 너무 힘든데 잠깐 나올 수 있어? 당신은 압니다. 나가면 몇 시간 동안 친구의 반복되는 하소연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당신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미안해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느낄 그 막막한 죄책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간 자리에서 당신은 영혼 없는 리액션을 하며 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유기입니다. 타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가장 먼저 실망시키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값진 선물이 아니라 거절할 용기가 없어 내미는 항복 선언에 가깝습니다. 왜 우리는 남에게는 그토록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이토록 가혹한 걸까요? 왜 착해지려 노력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공허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쉬운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걸까요? 이제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착함에 집착하는 이유는 순수한 이타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매우 정교한 심리적 기제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보상 심리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배려했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상처 주지 않겠지.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나를 떠나지 않겠지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 때 착한 사람들은 배신감에 휩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분노는 사실 자신이 선택한 과잉 배려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감과 우월감의 함정입니다. 남을 돕고 배려하는 자신을 보며 나는 적어도 저 무례한 사람들보다 낫다는 도덕적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최후의 방어기제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프레임 안에 자신을 가두고 그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압합니다. 하지만 억압된 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울증, 화병 혹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터뜨리는 짜증으로 변질됩니다. 더 깊은 곳에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말썽을 피우지 않아야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경험이 어른이 되어서도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할 방법이 타인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뿐이라고 믿기 때문에 배려라는 이름의 노역을 자처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배려할 때 상대방은 당신의 가치를 높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기능적 존재로 인식합니다. 언제든 불러도 나오고 무슨 부탁이든 들어주는 편의점 같은 존재 말입니다. 인간은 희소 가치가 있는 것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에는 조심성이 사라지듯 아무에게나 열려있는 당신의 친절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연함이라는 오만을 싹트게 합니다. 당신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배려에 한계치와 가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위대한 철학자들의 목소리를 빌려와야 합니다. 먼저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는 현대인이 칭송하는 착함을 노예 도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스로 삶을 개척할 힘이 없는 약자들이 강자의 힘을 시기하며 만들어낸 가짜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그대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타인을 사랑으로 유혹하고 그들의 찬사로 자신을 채우려 한다. 니체가 보기에 무조건적인 배려는 생명력의 결여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인간, 즉 위버맨쉬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넘쳐 흐르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할 때 비로소 베푸는 것입니다. 당신의 배려가 의무감이나 공포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니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창백한 위선일 뿐입니다. 당신은 먼저 자신에게 악당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악당, 내 욕망에 충실한 악당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설명합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온기를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과 지나치게 밀착하려는 시도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잔인하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권고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착한 사람이 하는 과도한 배려는 상대방의 이기심에 먹이를 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는 인간은 타인을 대할 때 그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만큼만 당신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고 일갈합니다. 당신이 배려를 멈추었을 때 떠나갈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당신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계약 관계였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견디고 타인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품이 있는 냉담함이 오히려 영혼을 보호하고 타인의 존중을 끌어낸다고 말합니다. 이 두 철학자가 공통으로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자신의 내면 세계를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배려는 당신이 충분히 강해졌을 때 선택하는 옵션이어야지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작정 무례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의도적 무관심과 우아한 거절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마음가짐을 제안합니다. 첫째, 실망시킬 권리를 회복하십시오. 당신이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실망하는 것은 그의 몫입니다.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겠다는 생각은 오만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실망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내 인생에 무슨 타격을 줄까? 로 바꿔보십시오. 생각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십시오. 누군가 부탁을 하거나 감정적인 요구를 해올 때 즉각적으로 네라고 답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시간을 버십시오. 그 짧은 틈이 당신의 자동적인 배려 본능을 멈추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게 해줍니다. 내 에너지가 남아있는지, 이 일이 내 원칙에 부합하는지 따져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셋째, 선택적 불친절을 연습하십시오. 모든 이에게 친절한 것은 누구에게도 특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당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소수의 사람에게 그 에너지를 집중하십시오. 무례한 사람,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차갑고 건조하게 대하십시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원 관리입니다. 당신이 선을 긋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의 선 안에 들어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에 힘을 기르십시오.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이유는 혼자 있을 때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책을 읽고 운동하고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나를 충분히 대접할 때 타인의 대접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그 아우라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제 긴 여행의 끝에 서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는 일은 처음에는 두렵고 어색할 것입니다. 주변에서 너 변했다, 독해졌다는 비난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비난은 당신이 드디어 타인의 조종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배려를 멈추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고요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던 이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당신의 진정한 모습과 당신이 그어놓은 선을 존중하는 진짜 인연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웃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지 않아도 되고 원치 않는 자리에 앉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정으로 귀한 사람은 남을 위해 자신을 지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힘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친절이 당신의 약점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의 선함이 누군가의 칼날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은 배려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존재하기 위해 배려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창밖의 풍경을 보십시오. 나무는 옆 나무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자신의 가지를 꺾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깊게 뿌리 내리고 자신의 높이만큼 자라날 뿐입니다. 그런데도 숲은 조화롭고 아름답습니다. 당신도 그 나무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은 타인의 기분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몇 번이나 모른 척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영혼에게 어떤 사과를 건네시겠습니까? 당신이 당신 자신과 화해하고 비로소 스스로를 가장 먼저 배려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진짜 인생은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단지 당신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